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뭐 몇 배로 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계산 자체가 복잡하고 이렇거든요. 보통 이제 몇 배 가실 때뭐 1000배로 해라, 뭐 2000배로 해라. 어떤 농약은 물 20, 그러니까 한 말 기준에서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죠? 물 한 말 20리터 기준 이 농약을 뭐 몇 그램 넣으시오, 뭐 몇 cc 넣으시오 해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농약병 뒤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몇 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농약 치실 때 SS기로 제일 많이 치시잖아요, 그죠? SS기가 20단말 500리터거든요. 그러면 계산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화제를, 케탄 수화제를 1500배 희석해서 발포하려고 할 때 주로는 SS기 많이 쓰시니까요. 계산 방식입니다. 물 500리터, 그죠? 500 곱하기 무조건 1000을 하세요. 무조건 1000. 1000이 이제 단위 환산이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500리터잖아요, 그죠? 20단말이. 곱하기 무조건 1000. 어떤 농약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수화제가 됐던 다른 게 됐던 상관이 없이 무조건 곱하기 1000 하세요. 그리고 나누기 1500배면 1500. 1000배로 하라 그러면 나누기 1000. 그렇게 하면 나오는 그 숫자가 결과값이 넣어야 되는 농약의 양이에요. 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20단말 500리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리터다. 우리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1000리터 농약통에 치신다 이러시면 앞에 500이 아닌 1000리터니까 그죠? 1000. 그죠? 1000 곱하기 뒤엔 똑같아요. 뭐 500리터가 됐던 1000리터가 됐던 무조건 곱하기 1000 하셔야 돼요. 단위 변환이에요. 단위 변환. 나누기 500 빼면은 나누기 500. 그죠? 1000이면은 나누기 1000.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앱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요. 이걸 제가 한 3월 중에 각 시군센터 담당자 통해서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보고를 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요거요. 지금 화면이 잠깐만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요 개발을 해서 농가분들 워낙 어려워하셔서 보시면은 농약 소유량, 농약병 뒤에 보시면은 20리터 기준 뭐 몇 그램 넣으라, 몇 cc 넣으라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20리터당 희석량이 나요. 그래서 농약병이나 농약봉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 넣으라고 나 있으면은 20 치시면 되고요. 물량 있죠. 물량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20단말 500리터잖아요, 그죠? 그럼 500리터 이렇게 선택하셔서 선택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값이. 계산 결과 확인하면 나오죠. 500ml 또는 500g. 이렇게요. 아니면은 농약병에 봤더니 뒤에 어떤 농약에 봤더니 뒤에 20리터당 20g이 아닌 뭐 30g 넣어라.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물량, 그게 500리터냐, 뭐 100리터냐, 1000리터냐, 아니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물을 300리터만 하겠다. 계산 결과 확인하면 넣어야 되는 농약 양이 다 계산이 돼요. 되게 편하시겠죠? 예.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희석 배수예요. 뭐 1000배 해라, 2000배 해라, 아니면 2500배, 아니면은 1500배. 위에 버튼에 없는 거는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밑에 물량 500리터, 1000리터, 아니 직접 입력하시던 해서 계산 결과 확인하시면 이렇게요. 330g 넣으라, 아니면 330cc 넣으라.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고요. 염면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염화칼슘을 0.3% 넣으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뭐 0.2% 넣으라,
그렇게 해서 잘품 물량 0.2든 0.3이든 선택하셔서 물량만 넣고 계산 결과 확인하시면은 얼마의 양을 넣어야 되는지 비료량까지 이렇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께 보여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편하시다고.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써보시면 금방 쉽게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요까지 넣었거든요. 그 사과밭 조성하실 때 3,000평 하는데 뭐 몇 주가 들어갈지, 그죠? 그 포기 주수 계산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제가 3월 말일까지는 각 시군통해서 요거를 지금 배부를 할 테니까 그때 시군 담당자 통해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요걸 제작했어요.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요거고요. 하나는 어려워하시는 방제력. 뒤에 이제 그 방제력 날짜 계산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거까지 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요. 그리고 요 앱만 깔아서 제가 진짜 쉽게 방지력도 버튼만 누르면은 다음에 어떤 약 처리되는지 자동으로 나오게끔 다 해놨거든요. 그거 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예. 농약 그 안전 사용식 자료는 그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제 여기 올바른 농약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을 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꽤 많이 있어요. 열심히 농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막 병이 오기도 하고요. 병이 오는 원인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가장 큰 거는 비라고 생각합니다. 온도하고 비예요. 특히 이제 비만 오면 거의 병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해충은 또 달라요. 해충은 비보다도 온도 조건에 따라서 해충이 많이 번지긴 하지만 해충 말고 일반 병, 균을 봤을 때는요. 비만 안 오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해에는 어떤 농약을 치든 간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쭉 돌이켜 보시면 해에 따라서 비가 되게 많이 오는 해가 있어요. 그럴 때 맨날 탄저가 문제가 되고 갈만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병이 또 많이 발생되는 거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농약 잘 선택해서 꼼꼼하게 치시면 괜찮은데 농약 선택도 중요하고요. 농약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살포 시점이에요. 그죠? 비 오기 전에 하느냐, 비 온 다음에 하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살포 물량이에요. 그죠? 얼마나 꼼꼼히 치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올해 사과 처음에 심으실 분들은 꼭 이걸 하셔야 돼요. 농업용수 쓰시고자 하는 농업용수의 그 물의 pH를 꼭 측정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껏 SSE 20단말의 농약을 잘 타서 쳤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거 의심을 해봐야 돼요. 농업용수 pH가 안 맞으면, 안 맞는 얘기는 pH가 높으면, pH 높은 데다가 농약을 타게 되면요. 농약 종류에 따라 차이 있지만 약효가 금방 감소가 돼요. 예. 기껏 열심히 농약 쳤음에도 불구하고 약효,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케탄 있죠. 케탄 자체가 탄저병 예방에 되게 좋은 보호살균제예요. 비 올 때 중간에 수시막 치셔도 돼요. 예. 대신에 수학 직전 치시게 되면은 케탄 접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바로는 않잖아요. 그죠? 수학 직전에만 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치게 되는 케탄이거든요. 근데 그 케탄을 보세요. pH가 농업용수 pH가 제일 좋은 거는 7 이하의 지래요. 7 이하. 근데 7 넘어간다. 그럴 때 케탄을 넣게 되면요. pH 7에서 3시간이면은 약효가 반으로 감소가 되고요. 심지어 pH가 8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거의 석회암 지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pH가 꽤 높아요.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pH가 높은 상태에서 특히 이제 8이 넘어간 상태에서 케탄을 넣게 되면 10분 만에 그게 짧은 시간 내에 약효가 반으로 확 줄어들어요. 예. 10분 해봤자 그죠? 약 타고 막 치려고 하다 보면 10분 지나요. 약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농업용수 산도를 측정하시는데요.
쓰시고자 하는 물을 PT병에 좀 더 오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있죠. 거기 이제 토양검정실에 이렇게 해서 해달라면 다 해줘요. 예. 배워보실 때 맡겨놓고 갈 때 결과할 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pH 조절 아시는데요. 일반 집에서 드시는 식초, 가정용 식초 있죠. 그거를 20단만 500리터에 SS기에다가 조종량을 넣으시면 돼요. 300에서 400 정도. 예. 아니면 빙초산. 빙초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쓰실 때, 그죠? 빙초산은 소주잔으로 한 반잔 정도. 예. 반잔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초액은 500cc나 한 600cc 정도. 그런 세 가지에서 pH를 조준대 양을 넣는다는 얘기는 pH를 8에서 7로 한 1 정도 낮춘 양이에요. 그래서 pH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감을 하시면 돼요. 더 넣거나, 그죠? 덜 넣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빙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쓰실 분들은 여름에 사놓으셔야 돼요. 그죠? 빙초산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어버려요. 그죠? 영하에서 어는 게 아니고요. 15도만 되면 얼어요. 그 봄철에 쓰려면 못 써요. 얼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지금 따뜻할 때 빙초산 한 마를 사셔가지고 물하고 반을 이렇게 타가지고요. 갈라서 두 개를 만드세요. 물하고 섞어서. 이거 얼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봄부터 쓰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pH가 높아지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보르도에, 그 다음에 석행유합제, 이 자체가 알칼리성이요. 이 농약 자체가 벌써 pH가 높아요. 이런 상태에서 다른 농약을 섞게 되면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농약들은 웬만하면 석회보르도 아니면 석행유합제 이런 것들은 다른 농약하고 섞어서 치시면 안 돼요. 예. 특히 살충제 많이 썼잖아요. 그거 떨어져요. 주로 이제 pH 범위가 넓긴 한데요. 빨간 거. 응리양만큼은 pH가 좀 낮은 조건에서 효과가 잘 나타나요. pH가 높으면 안 돼요. 농약 혼용 순서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약을 이런 사례 너무 많아요. 제가 현장에 연락을 받고 나가보면 의외로 많아요. 농약을 치고 나서 전화가 많이 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약해거든요. 약해 원인이 정말 다양해요. 농약을 치고 났는데 잎이 떨어진다, 아니면 사과에 이상한 반점이 생겨서 문제된다. 워낙 다양한데요. 정말 농약은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신중하게. 어르신이 전화가 왔어요. 한날 6월달이거든요. 6월달이면 이제 이거 자두가 친다. 자두가 한참 커 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이렇게 자두만 남았어요. 잎 하나 없어요. 이 어르신이 한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되게 농사를 잘 지셨는데 더구나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서울에 정선에서 서울까지 암 치료하시느라가 힘들게 다니시는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쭤보니까요. 농약 치고 나서 5일 만에 이렇게 됐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농약 피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일이 없거든요.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속이 상해서. 그분께 제가 이거는 거의 농약 피해 같다. 제가 근데 농약방에 가서 이거를 보상금을 해주라면 그분들이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줘요. 절대. 해줄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술청에 어쨌든 전문가를 불러서 해준 결과 농약 피해가 맞았어요. 원인은 다정운용, 다정운용. 이런 사례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약 섞으실 때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안전하게. 2종 이상 하면 웬만하면 섞지 마세요. 2종 이상. 그게 뭐냐면 살균제 하나에 살충제 웬만하면 2개 정도까지는 섞으시고요. 3개, 4개, 5개 섞으시면 거기에 영양제 넣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도 알거든요. 저 10년째 농사 지면서 농약을 치다 보면 2개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기본 살균제 하나 들어가고요. 살충제도 보시면 요린주도 있고, 그죠? 뭐 진딧물도 있고, 이것저것 있다 보면 살충제 하나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최소한 살충제 뭐 2개 넣을 수도 있어요. 급할 때는. 그래도 위험한 거예요. 항상 2종, 그죠? 2종 넘어간다 이러면 위험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은 결국 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요. 다종 혼용이요. 여러 가지.
이거 네 가지를 섞으셨어요. 첫째, 이 농약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살균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연 탁제. 구자가 들어간 농약은 웬만하면 여러 가지 섞으시면 안 돼요. 약해나 되게 높아요. 유제, 유연 탁제 이런 것들이 기름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라 약해가 심하대요. 어쨌든 이번은 살균제 하나에 살충제 2개 넣으셨고요. 거기다 영양제 네 가지를 넣어서 친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영양제 보이시죠? 마지막에 약해의 가장 큰 원인은요, 여러 가지 썩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제 섞었다 이러면 되게 위험하다 보시면 돼요. 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영양제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끝까지 그 판매한 업체에서 안 하시다가 재현 실험을 했어요. 마지막에 똑같은 약을 똑같이 쳤더니 다행히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일부 보상을 받게 했지만 그것도 농약대 정도밖에는 못 받으셨어요. 결국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손해는 우리 선생님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많이 섞지 마시고 특히 영양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약 쓰실 때 웬만하면은 이중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혼용을 하시더라도 혼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렵습니다. 이 혼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기가 어려워요. 같은 농약사에서 나온 것끼리는 혼용 가부표가 있는데요. 농약 회사가 다르다 이러면 가부표조차는 없어요. 농약 혼용할 때 아니 농약 쓰실 때 주의사항 중에 두 번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농약을 쓰시다 보면 무슨 수화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유제가 있어요. 절대 앞으로는 유지하고 수화제는 한 농약통에 절대 섞으시면 안 돼요. 네. 유지하고 수화제를 같이 섞었다 이러면 SSD 농약통 안에서요,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에 침전물 뭔가 가라앉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치게 되면요, 사과 열매에 침전물 딱 묻어버리면은 그대로 굳어가지고요, 사과에 반점이 생기고 이상하게 뭐 동물처럼 뭐 흉터가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슨 수화제 종류 많죠. 캡탄 수화제, 무슨 수화제가 뭐냐면요, 농약 제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스파르, 그죠? 그 농약 성분을 다양하게 가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액체에다 넣어서 그 가루로 파는 거거든요. 가루로. 그걸 물하고 섞게 되면 비스파르 같은 경우에 물에 풀게 되면은 그대로 남아 있죠, 그죠? 그게 완전 없어지지 않죠. 마찬가지요. 수화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수화제를 유지하고 섞게 되면, 특히 유지 성분하고 만나게 되면 안에 침전물이 발생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량 살포를 해가지고요. 농약을 SS기 운행하실 때, 특히 토너 도실 때, 그죠? 뒤에 이제 그 노즐을 켜고 돌게 되면 한쪽 면만 계속 많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과량 살포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마실 때는 약해 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다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른 봄철 전에 석행유압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수 치시는 분, 그 다음에 보르도액 치시는 분들, 이 세 가지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치기 전에 간격을 최소 많이 두셔야 돼요. 어떠한 약을 치냐에 따라서 일주, 많게는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세 가지를 치고 안 치고, 이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웬만하시면 석행유압제 같은 경우는 안 치셔도 돼요. 옛날에 농약이 많지 않을 때는 그 전에 석행유압제 쳐서 월동, 해충, 월동, 균을 일부 이렇게 방지하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안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요. 다 하시다 보면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5월을 먼저 치냐에 따라서 일주에서 많게는 6주까지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기계 유지 같은 경우 치실 때는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양양이에요. 기계 유지 같은 경우에는 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요, 수세에 약간 나무에 치게 되면 나무가 급격히 수세에 떨어져서 죽기도 해요. 심지어
양을 못 맞춰서 과하게 든 경우 또 크게 문제가 돼요.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재생이 안 되면 이 노트북 용량이 부족해서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요. 농약실 났더니 며칠 만에 전평이 잎이 다 저렇게 됐네요. 말라 들어간대요. 지금 얼핏 봐도 잎이 이렇게 노랗게 갈색으로 변한 것도 보이죠? 이분이 농약 치고 나서 한 4일, 5일 만에 저렇게 됐어요. 이제 현재 나가보니까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SS기에 옆집에서 몰래 대벽에 제초제를 넣었다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나가보니까 제초제 피해는 아니거든요. 농도장애인 거예요, 농도장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농약 뭐만 치셨냐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오라면서 창고에 보여주시는데요. 농약 친 게 5개 넣었더라고요, 5개야. 살균제 2개, 살충제 2개, 영양제 5종을 치신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종 여러 가지 섞다 보면 약기 위험성이 높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그거예요. 농도가 진해져서 그런 거예요. 농도요. 우리 이렇게 컵 안에 설탕 한 스푼, 소금 미어 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뻘쭉해지죠. 그죠? 농도가 진해져요. 그렇게 농도 진한 거를 나무 잎에 뿌리게 되면요, 잎에 있는 수분이 산토압 작용때 빠져나와요. 우리 배추 절이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섞을수록 위험하다 보시면 돼요. 이분도 다시 또 영양제까지 넣었어요. 지금 이 영상이 또 재생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봐도 정상이 아니죠. 잎은 꽃이 살짝 튀어 있는데 잎이 거의 없죠. 저 정도면 잎이 막 삐져 나와서 퍼렇게 돼야 돼요. 퍼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기계유제 500리터의 수세에 따라서 3리터, 4리터만 넣으셔야 되는데 이분은 넣는 양을 몰라서 옆집 물어봤대요. 그리고 옆집 한 얘기가 그 한 말 있죠, 한 말을 다 넣으셨대요. 한 말을 3에서 4리터만 넣어야 될 거를 이분이 거의 한 말씩 8리터 20리터를 넣으신 거예요. 악해요. 그죠?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틀리지 않나요? 아니요, 기계유시 치는 시기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죠? 치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3월 20일에서 25일이나 그 말일 그 사이에 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계유시를 치는 시기를 못 맞추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없어요. 기계유시의 효과는 딱 하나입니다. 기름 성분이잖아요. 엔진 오일보다 더 정제된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특히 이제 다 하실 필요 없이 기계유시 치실 분들은 조건이 있어요. 전년도에 사과 응애 심했던 분들, 응애가 두 종류거든요. 전박이 응애, 사과 응애. 전박이 응애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이렇게 초록색이고요. 사과 응애는 빨개요. 그리고 사과 응애는 빨가면서 잎 앞면에 사과나무 그리고 거의 높은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응애가 많았던 분들, 사과 응애. 그 다음에 하나는 깍지벌레 있거든요. 그죠? 깍지벌레 피해가 심했던 분들. 그런 분들만 치시면 돼요. 언제 3월 20일 넘어가게 되면요, 요것들이 월동을 해서 알로 월동을 하거든요. 알로 월동을 해서 잠깐 끼어나가지고 새끼들이 기어갈 때, 그럴 때 기름을 뿌리게 되면요, 이것들이 기름을 뒤집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름을 뒤집어 쓰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것들이 질식사 시키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죠? 그 효과예요. 근데 이거를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빨리 치게 되면 효과가 크게 없다 보시면 돼요. 그죠? 알인 상태에서 치게 되면 큰 효과가 없어요. 그 시기를 잘 맞추셔가지고 한 3월 한 20일 이후에 알에서 깨어났을 때, 그럴 때 양을 잘 맞추셔가지고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은 어떻게 물하고 기계유지하고 양 500리터. 예, 물 500리터에 3에서 4리터요. 되게 적은 양이죠. 수세 약하면 아예 살포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예.
나무 수세가 너무 약해서 매년 그 신초 자라서 많이 안 자라고 꽃도 많이 피고 이런다는 얘기는 수세가 너무 약한 거거든요. 그런 나무는 아예 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치실 때 3에서 4리터 일부 적게만 넣으셔가지고 딱 한 번만 치시면 돼요. 근데 교수님마다 다 틀리네 이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공인된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다 근거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다 찾아보고 왜냐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죠? 제 책임이 져야 되잖아요. 뭐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제 기준은 예, 그렇게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있는 자료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약 치고 났는데 이런 증상이 보인다, 그죠? 이런 증상이 보인다. 이러면 이게 약해 증상이에요, 전형적인 거. 농약 치고 났더니 이 테두리가 저렇게 말라 들어간다. 예, 전형적인 약해요. 농도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가 있죠. 잎끝이 처리되는 거. 염화칼슘 치시죠, 염면시비. 염화칼슘 염면시비 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더울 때 하시게 되면 이런 증상 거의 90% 이상 나와요. 그죠? 칼슘제 중에 염화칼슘을 염면시비 하실 때는 절대 더울 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심하면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요. 예. 그래서 염화칼슘이 가장 저렴하고 급수율도 가장 좋고 효과가 가장 좋긴 하지만 예, 더울 때만 사용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증상 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선생님들 과학한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테두리가 어때요? 노랗죠? 이게 바로 뭐냐면 화상병 약체 중에 항생제, 예, 항생제 계통을 치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쪽 나올 수 있는 약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잘 보셨다가 네, 이렇게 돼요. 폈을 때 항생제를 치게 되면 이 테두리가 이렇게 노래질 수 있다. 근데 큰 문제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농약 치고 났는데 이렇게요. 과실에 이런 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수화제, 유제 섞었을 때 이렇고요. 또 멜란의 전착제 잘못 섞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초제 이것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초제 잘못 쳐가지고 현장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되게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거 아시는 것들은 지나갈게요. 절대 사과밭에는 근사미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사미 계통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건 이행성이라서 근사미는 한 번만 이렇게 묻으면요, 그 성분이 나쁜 성분이 이렇게 해서 뿌리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 있다가요. 그 증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봄에 또 피고 잎 나올 때 그럴 때 피해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옆집에서 눈구멍에 막 치다가 근사미가 날아와서 이렇게 묻게 되면 몰라요. 저장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신초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선생님들 밭에 잎들이 이런 거 보인다 이러면은 근사미 피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과밭에 많이 치는 거는 여기 바스타 계통, 그죠? 글리코시네이트 이런 것들은 안전해요. 요거는 이제 묻은 데만 죽는 거예요. 맞은 데만. 그리고 이행을 안 해요. 근사미처럼 잎에 묻어가지고 이게 쭉 들어가서 뿌리로 저장돼서 피해가 안 나와요. 묻은 데만 죽다 보니까요. 이렇게요. 제가 사과밭에 치다 보니까 제일 하단 직지 밑에 바람 불 때 날려가지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죠? 괜찮아요. 그냥 묻은 데만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떨어져요. 그 부분만. 흡지, 그죠? 사과나무 하시다 보면 엔라인네모 같은 경우에 밑에 흡지가 많이 올라오죠, 그죠? 흡지가 많으면 나무가 잘 안 커요. 스스로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흡지가 나올 때마다 흡지가 뭐냐면요, 밑에 뿌리에서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신초들이 잘라내셔야 돼요. 아니면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들이 다 자르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바스타 치셔도 돼요. 이런 제초제. 아신제만 죽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근사미 쳤다 이러면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알리온 제초제 치고 계신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알리온, 그죠? 알리온 저도 몰랐거든요. 알리온 성분이요. 알고 봤더니 엄청 위험한 거예요. 과수에 취약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온 치게 되잖아요. 주의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리온 쳤다가 피해를 봤거든요. 제가요. 피해자예요, 저도. 알리온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요. 한 번만 알리온 제초 치게 되면 몇 달 동안 풀이 안 올라와요. 신기하게. 그죠? 되게 편해요. 그러면 한 3월 이제 막 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알리온 치게 되잖아요. 풀이 안 와요. 1년에 한 2번 정도만 치면 나무 수관하고 제초 관리가 되게 편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바쁘거든요. 농약 치랴, 풀 깎으랴, 제초제 바쁘다 보니까 알리온 있는 거 알고 제가 치고 났는데요.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밭이 1000평, 위에 경사 심한데 체리를 제가 500평을 심었거든요. 근데 체리도 급지가 꽤 많아요. 그걸 모르고는 제가 그냥 알리오를 다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냐면요. 체리 나무 10분의 1이 다 죽고요. 안 죽은 것조차 꽃이 하나 안 피더라고요. 꽃이. 처음에 몰랐어요. 나무가 죽고 살아있는 것조차 정상이 아닌데 꽃도 안 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알리온 피해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통해서 알리온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 이거 함부로 쓰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요. 보세요. 이게 알리온 플러스 뒤에 나와 있는 농약병에 써져 있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알리온 쓰시면서 뒤에 공범위 안 읽어보셨죠?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약제 처리 후, 그러니까 알리온 농약을 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물줄 계획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시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사례를 제가 정서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사과밭 중에 물 빠짐 아주 좋은 밭이 있어요. 그죠? 물 빠짐 좋은 밭. 올해 땅이나 이런 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농약조차도 되게 중요하셔야 돼요. 일반 제초제 치고 나서 바스타도 마찬가지야. 바스타가 됐던 하늘 아래 여러 가지 제초제 됐던 간에 나무 밑에 이렇게 제초제 뿌리고 나서 비가 와버리니까요. 우리 땅은 제초제 성분이 내려가더라고요. 뿌리까지. 그렇게 해서 피해가 되는 경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제초제든 간에 우리 땅, 물 빠짐 좋은 데는 특히 비 오기 전에 치면 되게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비가 오게 되면 스며 들어가서 뿌리 통해서 흡수가 돼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요. 알리온 플러스가 이 안에 근사민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사민 성분도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8번을 보시면요. 사과나무 키우시다 보면은 뭐 동해를 숫던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식하시죠. 새로운 거 사다가 심기도 하시고, 그죠? 근데 보식하거나 아니면 전체 한 10년, 15년 돼가지고 나무를 다 캐내고 새로 심는 경우가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정선 지역에도요. 갱신하는 거잖아요. 어린 농부 사다가 새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알리온 플러스를 친 밭에는 바로 심지 말고요. 1년 경과 된 뒤에 묵히래요. 묵혔다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다시 심을 때는 토양을 15cm 걷어내고 하래요. 이 약성분이 좋으면은 이렇게까지 돼 있을까요? 그죠? 그만큼 이게 토양 속에 계속 누적해서 남아있다는 얘기, 이 성분이요. 그 다음에 더 큰 건 이거예요. 만약 선생님께서 사과 하시다가 사과 이제 그만하시고 뭐 채소할 수도 있고요. 그 밭에. 그럴 때는 최소한 2년을 묵히래요. 2년을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작물 심으면 돼요. 실제 보니까 제가 알리온 체리밭에 집사람이 체리밭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 보니까 막 콩을 심거든요. 콩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알리온 치트는 되게 늦게 올라오고요. 올라온 것도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온 편하긴 하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정선 지역에서도 현장에 연락이 왔어요. 잎이 이상하대요. 나가보니까 잎이 쫙 안 펴지고 저렇게 나와요. 막 꽃피기 직전인데, 그죠? 홍매기쯤 되잖아, 그죠? 제가 이런 증상을 제가 알거든요. 이거는 제초잎이 같은데 근삼이 치셔야 했더니
치신 적이 없대요. 근삼이 안 치셨대요. 아니 붕소 결핍, 그죠? 붕소 결핍이 되면 이렇게 잎이 총생하듯이 뾰족하게 나오게 하는데요. 그거는 붕소 결핍은 한쪽 다 있진 않아요. 같이 끝에 일부만 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게 뭔가 근사미 성분의 피해거든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이 근사미는 안 쳤지만 알료플러스를 치셨대요. 전년도에. 근데 이분이 모래땅이었거든요. 천평이 다 이래요. 천평이. 치고 나서 비가 왔을 것 같아요. 비가요. 그래서 아무튼 편하긴 하지만 그런 거 쓰실 때는 한 번에 실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게 혹시 깨어날 수 있나? 나무는 죽지 않는데요. 정상 아니죠. 최대한 이렇게 빨리 펴져가지고 광합성도 하고 열매도 통 가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착제 좀 말씀드리면요. 전착제에 대한 이제 전문가분들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전착제가 필요하냐, 뭐 필요 없냐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착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이제 보호살균제. 일반 살균제를 구분하게 되면 침투성이냐, 잎에 묻었을 때 입 안으로 농약 성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밖에만 묻어 있어서 밖에서 보호를 해주느냐, 이게 보호살균제거든요. 근데 보호살균제만큼은 전착제를 넣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작용기작 카 말씀드렸죠. 카. 그죠? 뭐 만코시, 뭐 그다음에 캡탄, 바코닐, 브론사이드 이런 것들은 넣으면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응애, 살비제라고 그러죠. 살비제도 전착제를 넣으면 좋아요. 왜냐면 전착제 성분 중에 확산성 있죠. 확산성. 그게 뭐냐면 전착제를 안 쓰고 그냥 농약을 치게 되면 응집력 때문에 이렇게 봉글봉글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이 다 재생이 안 되네요. 이렇게 물방울처럼 막 이렇게 응집력 때문에 보이거든요. 근데 전착제를 넣게 되면 그런 거 없이 싹 다 펴져요. 골고루 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응애처럼 워낙 작은 것들 약이 꼼꼼하게 잘 묻어가지고 방지 효과가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염화 칼슘 하실 때도 전착제를 넣으면 좋으시대요. 그래서 염화 칼슘 하실 때 전착제를 넣으시고 또 염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붕소까지 같이 넣으면 훨씬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착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작용기작 4일, 4이, 4,3 이런 침투성 농약들은 그 안에 벌써 계면활성제, 전착제 성분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 안 자체에. 그래서 굳이 더 넣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착제 섞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델란, 그리고 델란 합제인 아로빈, 예, 이런 것들은 전착제 다 아시겠지만 잘못 섞게 되면 침전물, 약해가 막 발생되고 이래요. 그리고 전착제 쓰실 때 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육아기 때. 사과가 수정이 되고 나서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약을 잘 치셔야 돼요. 약도 살살 치셔야 되고요. 전착제 중에 혹시 또 잘못 넣게 되면 뭐 고착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레이트론, 그다음에 뭐죠? 정말 철에 농약 오래 이제 부들게 있게 하려고 치는 약, 전착제가 있어요. 그런 거 잘못 치게 되면요, 다 동목이 생기게 돼요. 이쪽 보시고 중요한 건 여기 요거네요. 베프란 쓰실 때 베프란 농약 쓰실 때 베프란은 항상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베프란은요. 아까 제가 침전물 말씀을 드렸는데 베프란 또 먼저 넣게 되면 뒤에 넣느냐 혼용이 안 돼가지고요. 혼합 안 돼서 침전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베프란은 항상 마지막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많은 분들 제가 다니다 보면 항상 농약에다가 영양제를 거의 섞으세요. 그죠? 많이 섞으세요. 근데 영양제를 섞게 되면 이렇게 왜 약해가 심한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 자료를 참고해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농약 쓰실 때는 항상 이렇게
약행하는 주의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치지 마라, 뭐하고 혼용하지 마라, 전삭제 넣지 마라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약 장마철 한번 문제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농약 치고 나서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에 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보호살균제냐 아니면 침수성이냐 다르긴 하지만 보호살균제 같은 경우는 치고 나서 6시간 이상 비가 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침투성, 그죠? 약체 저항성이 심한 침투성, 작용 이작 4일, 아이 5. 이런 농약들은 최소 2시간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약이 스며들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요. 요것도 자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중요한 게 요거요. 제가 방제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요. 신농약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요대로 마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런 농약방에 가시게 되면 농약방에서 주는 농약들 뭐 약효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그분들이 농약을 판매하면서 양체 저항성을 고려해서 처방을 해주시는 거 제가 거의 못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양제가 돈 하다 보니까 영양제가 이렇게 광고 영양제 하나 쳤을 때 뭐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농약이 어려운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탄저병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수가 이렇게 많대요. 그러면 이런 농약 자체가 벌써 253종의 농약이 탄저병에 등록되어 있으면 탄저병에 다 효과가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사가시는 분들 고민할 필요 없이 방지력 뚫음만 꼭 준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약 치실 때 농약 선점을 지금까지는 농약방에서 농약을 받아오셨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께서 농약방 가서 무슨 농약이 달라 그래서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만 치시면 돼요. 요거는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방제력을 만드신 엄재 교수님께서 장문의 글을 한 밴드에서 올리셨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 방제력이라서 뭐 많은 방제력이 막 나오고 있어요. 개인이 만들어서 막 배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뭐 지자체에서 나오는 방제력, 많은 방제력들이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로 이제 장문의 글을 쓰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제력은 평생 그 사과 병해충에 대해서 연구하신 엄재 교수님께서 만드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니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농약을 이제 쓰시게 되면 사과 하시는 분들은 총 올해부터 13번 방지를 하실 거예요. 최소 13번. 그러면 13번 농약 치실 때 언제 쳐야 되는지 그 시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같이 꽃이 빨리 피는 분도 계시고요. 해발이 높아가지고 꽃이 늦게 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시점을 해발이 낮고 높고 상관없이 꽃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상관이 없이 살포 시점을 정하는 공식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첫 번째 방제 여기에는 2회차부터 나게 한데요. 1회차 아까 말씀드렸죠. 꽃 피기 일주일 전, 그죠? 홍내기 때 꽃이 피려고 이렇게 올라와서 붉게 보일 때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럴 때 1차 방제가 들어가는데 그 약재가 석회보르도 아이스타일을 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1차 치고 나서 두 번째는 언제 치느냐? 만개 5일 후. 네. 앞으로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1차는 꽃피기 일주일 전, 2차는 낙화 직후 살포를 해가지고요. 만개 5일 후에 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발이 나신 데는 4월 30일 날 꽃이 피었다고 보고요. 해발이 높으면 만개 5일 후가 4월 30일 아니고 더 늦어지죠.
꽃이 늦게 피니까 그죠? 해발이 높은 데는 5월 10일 날이 만개 5일 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2회차 살포한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날부터 언제까지 해발이 높고 나서 꽃이 일찍 피던 늦게 피던 8월 10일 8월 10일까지 남은 일수를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며칠 남아있는지. 그죠? 그러면 4월 30일 날 두 번째 약 치신 분들은 4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102일. 그죠? 거기다 나누기 9. 나누기 9는 동일해요. 꽃이 빨리 피든 늦게 피든 무조건 나누기 9예요. 그러면 해발이 높아서 꽃이 늦게 핀 분들은 그 날짜 나누기 9하면요. 꽃이 늦게 피었기 때문에 계산 값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11.3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8월 10일까지 간격이 짧아지다 보니까 91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나누기 9하면 10.1. 이 값이 바로 뭐냐? 그거예요. 방제 간격이에요. 방제 간격이요. 뒤에 소수점을 떼버리고요. 네. 그냥 11일, 10일. 이게 된 거야. 그러면 그죠? 위에 4월 30일 날이 만개 5일 후 두 번째 약 지신 분들은 4월 30일 졌죠. 그러면 11일 간격으로 지시면 된다 얘기예요. 그럼 알력에다가 4월 30일 다음 언제요? 11일 간격 더하시면 5월 11일. 그 다음에 5월 22일. 이렇게 11일 간격마다 해서 동그라미를 무조건 달리 치시는 거야. 이렇게. 그날 무조건 예, 그렇게. 닥치는 날이 무조건. 비 오면 땡겨야 됩니까? 예. 비가 오면 무조건 당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날 약을 치셔야 되는데 이날 비 예보가 있다. 비가 하루 전날 온다 이러면 당기셔야 돼요. 20일로. 근데 비가 장마철이 문제죠. 이틀 3일 연속 오게 돼요. 당기세요. 이틀 됐든 3일 됐든 무조건요. 3일 연속으로 온다 이러면 3일 이상 당기셔야 된다는 얘기야. 먼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22일을 쳐야 될 거를 이날 쳐야 될 거를 비 예보가 있어서 비가 3일 동안 온다 그래서 18일 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땡겨야지. 아니요. 당기시면 안 돼요. 다음 그대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요. 대신에 방제 간격이 길어지죠. 그 이제 농가분들 이제 불안하신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 막 병이 올 것 같고 그죠? 그럴 때는요. 오후 사기지 치시는 거예요. 그게 특별 살포예요. 예. 방제력에 제가 뒤에 말씀드린 여기 회차마다 치는 약들 정해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 외에 예. 그 회차 그 말고 그 사이에 오후 사이에 저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10분 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이 앱을 이제 거의 이제 90% 이상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보급 3월 중에 이제 제가 보급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제력을 아주 계산하기 쉽게 제가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센터 직원 통해서 이 앱을 이제 받게 되시면요. 첫 화면 요거예요. 선택에 계신 지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원도 그 다음에 여기 화천, 그죠? 그리고 밑에 주의사항에서 체크하시면 이 화면이 들어와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1회차 살포를 해서 공략이 돼 있죠, 여기. 그죠? 이날은 무조건 꽃피기 일주일 지시는 거고요. 2회차는 만개 5일 후, 지금 설명드린 게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회차 살포한 날짜를 여기 선택하시는 거예요. 4월 30일로 치셨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그렇게 자동으로 그죠? 언제 쳐야 되는지 날짜 나오죠? 자동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는 농약도 보이죠? 그죠?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즘에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죠? 뜨시거든요. 날짜만 입력하면은 그 이해치 날짜만 입력하시면 나머지 13회차까지 치는 시기가 다 정해지고요. 거기에 뭐 칠하고 어떠한 농약 칠하고 농약 명까지 다 있어요. 요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역을 선택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살포 1에 예보가 있으면 여기 비예보가 있다고 해서 안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참고해서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럼 10분 쉬셨다가 나중에 1시간 더 하도록 부탁할게요.